재혼실격 8회입니다. 참, 그리고 영화배우 심혜진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서 강연한 거 너 봤니? 나도 그거 봤어. 언니, 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 혹시 언니 심혜진이 사는 집 봤었나? TV에 한번 나왔었는데. 응, 봤었어. 대단한 집이더라. 마당을 걸어나가 바로 보트를 탈 수 있는 그야말로 대저택에서 살던데. 그러니까 언니 그때 정말 부럽더라. 연기도 잘해. 남편도 재벌이니 다 가진 여자는 어떻게 살까? 한동안 궁금했었는데 뜬금없이 산티아고를 다녀왔대서 얼마나 충격이었는데. 나도 그랬어. 그걸 보고 나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맞아. 나도 그녀의 강연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지. 언니, 결국 사람은 물질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나 봐. 오히려 예전에 지금보다 가난했을 때가 더 이웃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정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넉넉한데도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초월적 차원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적 존재니까. 심해진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채워진 사람들일수록 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걸 보면 물질과 만족은 오히려 반비례가 아닐까? 의문이 들더라. 맞아. 인간은 가난할 때는 우선 다음 한 끼만 걱정하면 됐지만 끼니 걱정이 사라짐과 동시에 무한한 에고이스트가 되는 것 같아. 말하자면 그런 말이 있잖아. 하루에 2끼니만 먹는 사람은 하루에 1끼니만 먹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사람은 하루에 1끼만 먹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 그렇지. 사람은 배도 고파봐야 남의 배고픔도 돌아볼 수 있는데 배고픔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3끼니를 다 먹는 배부른 자들은 남의 배고픔엔 관심조차도 없을 테니까. 결국 순례자의 길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릎이 아프고 발톱이 빠지는 그 고통 속에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 인간이 힘들게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사는 거거든. 결국 그 원망이 원망을 낳으며 내가 힘들게 사는 건데, 그런데 순례길을 걸으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며 깨닫게 되더라는 거야. 순례자의 길은 결국 깨달음의 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름 감동적이었어. 어찌 보면 아무 걱정도 없는 삶은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이지 않을까? 각자는 잠시 자신들을 들여다보았다. 언니가 이어서 말했다. 그래, 자살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복지가 잘된 나라라는 통계를 봐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삶은 바람직한 건 아닌가 봐.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뭐든지 내가 직접 움직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때 그때 만족도가 높은 거니까. 맞아 언니. 결국 요행을 바라거나 로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무의미한 일인 거지. 너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고 싶었었니? 아니, 나야말로 그런 거저 얻은 삶은 너 땡큐야. 우리 형제는 그런 일확천금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 참, 너 무슨 말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니? 아참, 나는 늘 이런다니까? 정작 할 이야기는 못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네. 젊은 애가 왜 그러니? 언니, 나도 젊지 않아. 60대유. 자매는 동시에 크게 웃었다. 언니, 아무래도 정도가 그 여자한테 홀딱 넘어간 것 같아. 수지 아빠가 만나고 왔다던? 응. 그런데 아무튼 결론은 결혼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무래도 정도의 재산을 알고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불안해 죽겠어. 수지 아빠가 정도에게 듣기론 그 여자는 그 나이에도 그게 아주 원활하게 잘 된다나 봐. 아무래도 뭔 짓을 한 것 같아.
이 얘긴 참마 부끄러워서 언니에게 하기도 민망한데 말이야. 정도가 글쎄 그 여자와 잠자리하고 나서 진정한 남자가 됐다고 하더래.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 여자 나이가 60이 다 되어간다며. 그 늙은 여자가 뭘 어떻게 기교를 부리길래 진정한 남자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 난 당최 누가 들을까 숭하다. 언니도 참, 나도 그런 쪽으로는 관심 없어 잘 모르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별 방법이 다 있댔어. 도대체 그 안에다 별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니? 난 70평생에 그런 요망한 소리는 듣는이 처음이다. 아유, 내 입으로 말하기가 그런데 그게 말이야. 도대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니? 그러니까 이쁜이 수술을 한 거겠지. 요즘 이쁜이 수술은 특이하게 한다나 봐.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해서 남자에게 자극을 준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언니, 그런 걸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결론은 그 여자가 거기를 수술할 정도면 평범한 여자는 아니고 꾼이다 이거야. 그래서 정도가 그 여자의 그거에 홀딱 빠졌다나 봐. 수지 아빠가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랬는데 뭘 했는지 알아? 뭘 했는데? 남자를 남자로 만들어준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다고 그 하더래. 그런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뻔했다나 어쨌다나? 수지는 동생 정도가 여자한테 빠졌다는 심각성을 언니에게 부각시키고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보다 좀 과장되게 떠들고 있었다. 등신 같은 놈, 다 늙어서 황홀은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무래도 그 여자가 꾼은 꾼인가 본데 순진한 정도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니? 내 참, 남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내 말이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아휴, 내 참, 우리 동생 정도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라도 했겠어? 그런데 정도는 그걸 안 좋아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 갑자기 그토록 빠질 수가 있니? 여자만 잘한다고 그게 가능하냐?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선수지. 생긴 것도 아주 요물같이 생겼댔어. 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도 벌떡 살릴 여자 같댔어. 참네. 아까부터 난 네가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무튼 언니,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면 더 달라붙는 게 남녀 사이니까 좀 지켜보자. 언니, 처음에 냄비처럼 호로록 끓는 사랑은 뒷심이 없어 바로 식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 바로 섹스에 불이 붙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 그건 잠시 미치고 환장한 거니까 아마 금방 식을 거야. 그러게, 제발 정도가 콩깍지가 벗겨져 하루빨래 제정신이 돌아와야 할 텐데 큰일이다. 언니, 조카들에게 전화해야겠다. 한번 그 여자를 만나보라고. 그래, 어서 전화해라. 자식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어야지. 어째 너무 속전속결로 나가는 게 불안하다. 소영은 오늘따라 정도를 더 정성껏 황홀한 세계로 안내했다. 한편 정도는 소영과 있으면 힘이 넘친다는 사실이 아직도 뜬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꿈만 같았다. 둘은 거친 호흡을 안정시키며 꼭 끌어안고 있었다. 오빠, 우리 이렇게 남들 들락날락하는 호텔에서 만나는 거 난 별론데. 그러게, 나도 그게 좀 미안하긴 했어. 그럼 어떡하지? 오빠, 우리 차라리 집에서 만나면 안 돼? 소영이 집에서? 나야 그러면 좋지만. 아니, 우리 집은 좁아 터져서 나 한 사람 들어가도 꽉 차. 그러니까 내 말은 오빠네 집에서 만나자고. 어차피 오빠 그 큰 집에서 혼자 살잖아. 내가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 밖에서 만나느라 호텔비에 식사에 들어가는 쓸데없는 돈도 아끼고 말이야. 그런데 아직 우리 집엔 애들 엄마와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치울 수는 없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도 아직은 마음이 허락이 안 돼. 아니 오빠, 그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기만 할 건데? 난 연애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 게 아니라면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소영아,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잖아? 우리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자. 난 오빠랑 같이 살면서 밥도 내 손으로 지어주고 오빠를 위해 빨래도 하고 오빠의 옷도 다 다려주고 그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가만 보니 오빠는 오로지 나와 잠만 자고 싶은 것 같아. 난 더 이상 그렇게는 싫어. 소영은 쌩하고 찬바람이 불게 일어나더니 옷을 입었다. 싸늘한 표정이 무서웠다. 정도도 이불을 걷고 일어나 엉거주춤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다음 날도 소영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애가 타는 정도는 바싹 마른 입술로 S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나? 오, 정도씨. 요즘 뭐 깨소금 볶는 냄새가 여기까지 납디다. 아, 그래요? 오늘 점심에 잠깐 볼까요? 좋아요. 그러잖아도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내가 싫어하는 닭볶음 메뉴였는데 잘 됐네. 그럼 11시 30분에 회사 바로 앞 해물탕 집에서 봅시다. 네, 그럽시다. 이따 봐요. 정도는 고민이 되었다. 누나들은 여자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 소영은 결혼을 빨리 서두르려 하지, 어느 쯤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자 소영을 소개한 S에게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다. 어이, 아주 얼굴이 훤해졌구만. 역시 직장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사는 우리네랑은 다르네요. 퇴직하니 지내기가 어떤가? S씨 덕분에 퇴직 후 우울증 같은 건 모르고 사네. 내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둘은 나이가 같았지만 S는 호적이 1년 늦게 되어 있었다. 둘이 좋아 지낸다고 우리 경선이가 아주 부러워 죽더라고요. 이 나이에 참 무슨 일인지 부끄럽네요. 부끄럽긴 이 나이에라도 좋아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이게 기적이지요. 나이 들수록 맘에 맞는 사람 만나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어요. 그렇겠지요. 나야 어디 가서 사람 만날 주변도 없고 한데 재차 말하지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서로 잘 맞으면 외로운 사람끼리 합치는 건 어때요? 소영 씨는 재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정도 씨가 망설인다고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입을 싸매고 들어 누웠다고 들은 것 같은데. S는 이미 경선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 아, 경선 씨가 그러던가요? 그런데 우리 만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어서 S씨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궁금도 해서. S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중간에 허리를 자르고 들어왔다. 참 답답함세. 남녀는 오래 만난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한두 번 만나도 서로 잘 맞으면 그게 인연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 말은 그러니까 건강하게 남녀로서 말이지요. 가족이 반대하는 것도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남자의 외로움은 가족으론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소영 씨가 한 이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정도는 애가 타는지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말했다. 그런 걸 사랑 싸움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하. 정도도 멋쩍게 따라 웃었다. 정도가 속이 타는 얼굴을 하자 S는 이때다 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소영 씨가 보기와 다르게 음식도 아주 잘하고 살림꾼이라고 들었어요. 그 나이에 그 정도 몸매 유지한다는 건 자기 관리가 이미 검증된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정도는 소영의 몸매를 떠올리자 당장이라도 만나 안고 싶었다. 소영 씨에게 내 얘기 좀 잘 전해줘요. 내가 여자 마음을 잘 몰라서 화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요. 걱정 마요. 내가 잘 전할게요. 언제 같이 1박이라도 갈까요? 시간 한번 맞춰봐요. 제가 모든 경비는 부담할게요. 아, 그거 좋지요. 정도는 소영을 만나면서 씀씀이가 예전의 정도가 아니었다. 황홀한 세계를 맛본 정도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지구에서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사람처럼 그렇게 달라져 버렸다. S에게 소식을 전해받은 경선은 신났다는 듯 전화를 걸었다. 야, 소영아, 네 작전이 드디어 성공했나 보다.
그 남자가 회사로 찾아왔더래. 너랑 연락이 좀 닿게 해달라고. 네, 그럴 줄 알았지. 그 숙맥은 내 손 안에 있다니까. 넌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잘 다루니? 밀당 몰라? 그런데 정말 그 남자 자기 집 오픈할까? 한 일주일 연락 안 되면 집을 오픈 안 하고는 못 베길걸? 아유, 선수는 역시 달라. 아무튼 잘해봐. 너희 결혼하면 나는 명품으로 휘두르게 해준다던 말 잊지 않았겠지? 걱정 마. 확실하게 약속 지킬 테니까. 대신 SC도 너도 잘 도와야 해. SC가 중간에서 잘해주면 내가 퇴직 기념으로 자동차 바꿔줄게. 우와, 정말이야? 그러잖아, 너 S. 그 인간 15년 된 소나타 타고 드라이브 가는 거 정말 죽을 맛이야. 덜덜덜 소리 나는 차로 한적한 도로를 달리자면 마치 경운기에 앉아있는 것 같다니까? 경서는 장난으로 우는 소리를 냈다. 알았어. 이번에 결혼까지 성공하면 내가 그냥 있진 않을 테니. 오늘 만나서도 잘 얘기했겠지? 그럼. 경서는 자동차를 선물로 사준다고 하니 이게 웬 떡인가 싶다가도 한숨이 나왔다. 그날 소영을 괜히 데리고 나갔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께가 뭉친 듯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렇게 순탄하게 정도라는 남자가 넘어올 줄 알았다면 내가 뺏었어야 했는데 바보. 저번처럼 혼잣말을 했다. 소영이 그 남자랑 잘 되어갈수록 경서는 약이 올라 미칠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와 모든 걸 돌려놓을 수도 없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 소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동안 정도는 소영을 집으로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다. 사람을 불러 대청소도 하고 마누라 소품도 웬만한 건 한쪽 방으로 몰아넣었다. 유정 엄마에게는 정말 미안했다. 유정 엄마의 손때 묻은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웬만한 건 치우면서 미안하고 미안했다. 그러나 새 여자를 만난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그동안 소영씨 의견 많이 고민해 봤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오늘은 그럼 우리 집에서 만나요. 정말요? 알았어요. 나도 솔직히 그동안 오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를 그냥 섹스 파트너 취급하는 건 도저히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도는 소영에게 빠져 소영의 말이면 다 옳아 보였다. 소영은 한번 집으로 간 이유는 이제 제 집처럼 정도의 집을 들락거렸다. 어느 날은 잠도 자고 갔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눌러 앉았다. 오빠, 나 학원 문을 닫아야 할까 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작년에 재계약을 했었어. 괜히 했나 봐. 비대면으로는 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임대료랑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고 있지? 200만 원. 소영의 학원 임대료는 1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지만 적자가 많이 나는 것처럼 말해야 빨리 처분하게 해줄 것 같아 순간 머리를 썼다. 휴, 그럼 지금 고스란히 적자를 보고 있겠네? 응, 문을 닫아도 계약된 달까지는 월세를 내야 하는 거야. 소영은 눈가를 촉촉히 하면서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정도를 쳐다봤다. 헐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었다. 그럼 아예 댄스 학원을 이참에 문을 닫지. 내가 그 정도는 보상해 줄게. 정말? 지금 문 닫으면 고스란히 적자인데. 정도는 소영이 스포츠 댄스 강사를 하는 게 신경이 쓰였는데 차라리 이참에 문을 닫게 하고 싶었다. 남자들과 댄스하는 모습을 보면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면서도 막상 질투가 났었다. 통장 번호 찍어놔. 오빠, 정말 그래도 돼요? 소영은 작전대로 되자 너무 기뻐 벌떡 일어나 앉았다. 벌거벗은 채로 앉고 있었다가 소영이 급작스럽게 일어나자 소영의 가슴이 허공에서 출렁였다. 보여주는 소영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는 정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도 뭐 큰 돈은 없는데 소영이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기가 마음이 아파서 언젠가부터 차라리 학원 문 닫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 오빠 고마워. 소영은 정도의 얼굴에 입을 여기저기 맞추며 쪽쪽거렸다. 예전에 남자들은 돈 있다며 자랑만 하고 몸만 탐했지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배려해준 남자는 없었다. 나야말로 고맙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으니 소영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야. 이 큰 집에서 혼자 자고 혼자 밥 먹는 게 마치 무덤 속 같았거든. 정말 힘들었는데 소영이 들어오니 집에 활기가 넘치고 사는 것 같아. 이래서 남자 여자는 함께 있어야 하나 봐. 나도 그래. 혼자 오피스텔에서 자고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지겨웠었는데 오빠랑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 우린 천생연분 같아. 그치 오빠? 정도는 대답 대신 꼭 끌어안았다. 소영이 맨몸으로 긴 다리와 팔로 칭칭 감아왔다. 오빠, 그런데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할게. 요즘 내가 오빠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돈벌이가 없다 보니 오피스텔 월세가 좀 밀렸거든? 어차피 오빠랑 함께 살 거니까 이참에 오피스텔도 아예 방을 빼면 어때? 난 오빠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 오피스텔에선 주방이 좁아서 김치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 김치뿐 아니라 모든 살림하기가 좀 그래. 그래, 어차피 수입도 없는데 월세 내느니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오빠 정말 고마워. 정도는 사실 조금 당황했다. 그러나 소영에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오피스텔이 월세인 줄은 까마득히 몰랐었다. 나이가 60이 되도록 어떻게 월세에서 살 수가 있지?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아닐까? 잠시 의문했다. 그러나 일찍 이혼해서 여자 혼자 아이들을 가르쳤다니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왠지 월세에 산다는 말에 정도의 신경을 건드렸다. 월세라는 낱말은 계속 정도의 귀에 메아리 쳤다.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고개를 흔들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니까. 다행히 자신의 재력이 되니 그 문제는 잊기로 했다. 거기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 저렇게 나이에 비해 젊은 몸을 가진 여자가 돈까지 많다면 내 차례까지 왔겠나 하며 오히려 돈이 없어 다행이라고까지 여겼다. 정도에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라 집안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엄마가 먼저 말했다. 아니 혼자서 오래 있으니 얼굴이 반쪽이 된 것 봐라. 어서 장가를 가도록 해라. 그러다 너 유정어멈 따라가게 생겼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잖아도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이따가 인사 오기로 했어요. 뭐? 여길 온다고? 큰 누나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큰 누나의 지르는 소리에 작은 누나도 매형도 모두 놀랐다. 네, 어차피 지금 합쳐서 살고 있어요. 같이 사니까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시 혼자 사는 건 자신 없어요. 아니, 뭐 하는 여잔데? 엄마는 딸들이 펄쩍 뛰며 반대하는 것 같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스포츠 댄스 강사였는데 그만뒀어요. 저랑 함께 살기로 하고 제가 그만두게 했어요. 아니, 댄스 강사? 춤추는 여자라 그 말이니? 뭐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음식도 잘하고 저에게 잘해줘요. 먹고 싶은 것도 장바다가 정성껏 만들어주고요. 보기엔 조금 살림을 못하게 생겼는데 겉보기와는 달라요. 정도만 빼고 식구들의 눈동자가 서로 바쁘게 움직였다. 정도야, 그런데 사귄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집을 들이니? 재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그 여자아이들은 뭐하니? 큰 누나가 화를 누르고 점잖게 물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다들 결혼했대요. 아니 결혼은 결혼이고 아들 전공은 뭐고 딸 전공은 뭐고 그 며느리 사회는 뭘 하느냐고. 누나, 내가 그 집 애들하고 삽니까? 그 아이들 직업까지는 몰라요. 결혼은 당사자 둘이 맞아야지. 주변 식구들까지 다 성격 파악하고 하는 일 파악한다면 이 세상에 재혼이란 게 성립이나 될까요? 다 맞추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서로 집안이 얼추 엇비슷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야. 물론 둘이 잘 맞는다니 그건 좋다만 내 말은 그래.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때? 큰 누나가 식구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의견에 한마디씩 덧붙이라는 표정을 지었다.